네, 오늘 제목은 당신이 항상 가난한 이유입니다. 주택가격은 많이 올랐고, 그쵸, 고민이 많이 되시죠. 예, 시드머니는 없고요. 예. 예, 여유자금은 없고 또 대출은 안 나오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아니면 아직까지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좀 투자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제가 10몇 년 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의 상담을 하고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하잖아요. 예, 말씀을. 예. 많은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이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써놓은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높아진 집값, 예, 소득이 적다고 포기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뭐냐면은 뭐 아까도 오늘 제가 이제 휴일인데 오늘 상담이 있어요. 네. 오늘 상담들이 많아 나왔거든요. 네네.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지금 임대주택에 지금 처음부터 이제 거주를 하셨어요. 네. 예, 근데 이제 LH 임대주택에 이제 거주를 하셨는데, 집값이 높으니까 집을 사기를 포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대부분의 요즘 사실 집값 너무 높죠. 부담스럽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택에 이제 이렇게 거주를 하시는 거죠. 임대주택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신다는 거는 사실은 자산가치 상승은 제로라는 거죠. 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산은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이라는 건 언젠가 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올랐던 가격을 내가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계속 굴려야 돼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저금리 아닙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어차피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저금리예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트레이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에 돈을 저금할 게 아니라 은행에 있는 돈을 계속 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많이 노력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 집값이 높은데 소득이 적다고 또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나는 그냥 임대주택을 살 거야. 예. 물론 이제 사시는 거는 자유죠. 자유인데 임대주택에 거주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내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네네. 주식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주식이라던가 네. 뭐 보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투자해야 되는 판단이 또 부동산도 있고요. 네. 근데 그 중에 양대축이 주식과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하나를 포기하고 가시는 거죠. 하나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시드머니가 작아도요, 투자할 때 많습니다. 네. 안 찾아보셔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만약에 서울만 놓고 보면, 서울만 놓고 보면 아까 제가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을 하고 아까 상담을 해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네.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답이 없어요. 네네네. 네, 답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좋은 지역 아니더라도 지금 조금 이제 뭐 약간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라도 일단 뭐 개발이 될 만한 지역, 네. 예, 개발이 될 만한 지역 내가 충분히 투자할 지역도 많거든요. 몇 네, 천만 원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는 네. 그런 지역이라도 하시라는 거죠. 네. 왜 그런 지역을 해야 되냐.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이제 갈아타기도 상당히 힘들어지고요. 그죠? 네. 예, 주거사다리가 지금 계속 끊겨버리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끊긴 주거사다리에서 내가 다시 주거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면 뭔가 디딤돌이 있어야 돼요. 네. 뭔가 내 발에 디딤돌이 될 만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디딤돌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러니까는 싼 지역이라도 오를 만한 지역이 있습니다. 안 찾아보셔서 그렇죠. 안 찾아보셔서. 그죠? 네. 그래, 그런 지역에 어느 디딤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디딤돌이 있어야 나중에 올라가고, 또 계단 밟고 올라가고, 또 계단 밟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소득이 적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소득이 적고 돈이 여유 자금이 없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네. 그죠? 할 때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지금 이제 이 주거사다리라는 게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끊겨 있냐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예전에는 우리 베이비 부모들, 여기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들도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젊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우리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다 이런 패턴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신혼 때 월세 사시다가 돈 모아서 전세 사시다가 또 돈 모아서 매매로 갈아타고 집 사서 이런 식으로 또 매매해서 또 평수 넓혀가고 또 지역도 더 좋은 데로 상향해서 가고 이게 가능했잖아요. 네, 이렇게 이게 정상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매매에서 또 상급지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대출 70%, LTV 70%, 80% 나왔는데, 네. 그죠? 이게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월세에서 이제는 전세 넘어가는 것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월세에서 전세 넘어가는 거. 너무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전세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뭐 임대차 3법이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도 예, 전월세 신고제니 전세가는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줄어드니까 전세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다 보니까 월세가 많아지죠. 근데 월세 같은 경우도 세금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도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월세에 대한 주거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즉 뭐냐면 지금 우리 지금 베이비붐 지금 자녀분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월세에서 전세 넘어가는 이거조차도 지금 많이 어려워진 거죠. 이거조차도 그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시드머니가 적어도 뭔가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뭔가를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하니까 난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소득 적다고 돈이 지금 없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뭔가 해봐야죠.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남 탓은 많이 하세요. 예전에 남편이 반대해서 못 샀어요. 남편 탓하고요. 네? 남편이 반대도 못하고 대출을 그러니까 집을 살 형편이 못돼서 안 샀어요. 예, 남 탓 많이 하세요. 남 탓. 예, 남 탓 많이 하거든요. 예, 남 탓 하지 마세요. 예, 투자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예, 본인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주어진 환경 탓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다하는 모습을 누군가는 봐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보면 그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그 누군가가 또 도와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 부동산 임장 활동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도 아까 제가 오를 수 있는데 많다라고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임장 활동 하세요. 임장 활동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라던가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정보 얻을 때 많으시잖아요. 정보 얻어서 임장까지 가세요. 임장 가다 보시면 내가 눈이 트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그런데 임장도 안 하시고 이렇게 공부도 안 하시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누가 도와줍니까? 그죠? 누구도 안 도와줘요. 그죠? 근데 최선을 다하면 누군가는 도와준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예전에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안 줘요. 안 줍니다. 예.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노력하는 자한테 기회가 오는 거죠. 노력도 안 해보고 맨날 남 탓이에요. 남 탓. 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많아요. 살려고 했는데 매도인이 조금 올려서 안 샀더니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때 내가 베팅을 못했던 내 탓이잖아요. 남 탓이 아니라. 그죠? 예. 그래서 남 탓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시면은. 예, 그러니까는 뭐 가족 탓도 하고, 그렇죠. 매도인 탓도 하고, 주어진 환경 탓도 하고 많아요. 근데 내가 일단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지금 방송 들어와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지금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정보 얻어가시려고. 그렇죠. 그렇죠.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항상 응원합니다. 저희도 예, 항상 응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자,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주의 국가고요. 예, 그러니까는, 자, 돈이 전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돈이 전부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인생에서 돈이 전부겠습니까? 그렇죠. 돈은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너무 불편하죠. 없으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예. 자, 그냥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간단한 논리인데, 자, 우리가 그동안 IMF도 겪었고 2008년도 리먼 사태도 겪었고 최근에 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도 지금 겪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 많이 겪었죠. 많이 겪었는데 자, 이런 충격이 있으면은 당연히 가격 빠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근데 이런 충격이 있더라도 이 충격은 언젠가 다 지금 극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가 IMF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불과 20몇 년 전이죠. 예. IMF 극복하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걸렸어요. 97, 98에 IMF 극복하는데. 그다음에 2008년도 리먼 사태. 리먼 브라더스. 예, 2008년대 리먼 사태 지금 했을 때도 2008년도 그 리먼 사태 났을 때도 극복했잖아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시기. 엄청나게 빠르게 극복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특별한 충격이 언젠가는 이게 경제적인 충격이 상당히 오겠죠. 당연히 계속 오죠. 안 오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더라도 어찌됐든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장주의 시장에서
이 경제가 성장을 하는 한 화폐의 총량은 증가를 하는 겁니다. 화폐의 총량이 증가를 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고, 그렇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실물 자산에.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어떤 충격이 있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가 기회죠. 아까 우리 옥천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결단력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투자를 못 하시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무 올라서 이제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요, 제가 2019년도에 들었고요. 2018년도에도 많이 들었고요. 2017년도에도 많이 들었고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찌됐던 이 시장 자체에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뭔가에 투자를 하고 돈을 굴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찌됐던 경제가 성장하는 한 화폐의 총량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데가는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예, 언젠가 가격 떨어지겠지. 예, 오늘도 아까 상담하는데 부정론자들. 한 2년 있다가 가격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뭐 이거하고 또 관계되는 얘기인데 지금 갈아타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갈아타게 하는데 시기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자, 이런 거죠. 자, 만약에 갈아타기를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내가 갈아타기를 하고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응?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갈아타기 한다라는 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격이 빠질 때는 어디가 더 떨어질까요? 그죠? 갈아타기 전에 지역이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떨어질 때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지역이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갈아타기도 마찬가지예요. 갈아타기 하시는 거를 저는 왜 시점을 정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내가 여유가 되고 갈아타기를 할 수 있으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갈아타기를. 근데 그런 것들 시점을 많이 물어보세요. 언제 갈아타기 해야 돼요? 예, 아니 가격이 떨어질 때는 안 좋은 지역이 더 많이 떨어지고 가격이 오를 때는 그쵸. 더 좋은 지역이 더 오르잖아요. 그 차이. 예, 근데 갈아타기라는 건 상급지로 가는 건데,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갈아타기 하는 시점을 정할 게 아니죠. 내가 여유가 돼서 내가 세금에 대한 절세 요건 채우고 비과세 요건 채우고 갈아타기가 되면 내가 갈아타기 하셔야 되는 거죠. 네네. 왜? 떨어질 때 덜 떨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더 있어요. 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라. 좋습니다. 아까 우리 그 옥천님이신가요? 네, 옥천님이 아까 적어주셨는데 네네. 본인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실패를 할까봐 못하시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예. 네, 두려워하는 거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렇죠. 이자 못 갚을까봐 가장 큽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에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요 항상 두려운 겁니다. 예, 저도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도 실패를 안 했겠습니까?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그 수많은 시행착오에서 저도 제가 느끼는 게 컸으니까 저도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즉 여러분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해서 성공을 찾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어떤 분이 그냥 투자를 했는데 성공을 했어 처음에.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보면 아주 작은 성공이 자만하게 되는 거죠. 작은 성공이. 또 그럴 경우는 또 큰 실패를 부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래가 뭐냐면은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이게 내 인생 전 과정에 대한 실패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패를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맞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투자는 어찌됐든 내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패를 할 수가 있겠죠. 항상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누군가 여기 좀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하나가 본인 판단, 본인의 결단력, 실패를 하다가 거기서 배우는 게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두렵지 않으면은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렵지 않다라는 거는 뭐예요? 리스크가 적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리스크가 적으면 내가 먹을 것도 적은 거예요. 먹을 것도. 예,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제일 낮죠. 예, 은행 이자가. 예. 이거는 많이 두려워할수록 두려움이 곧 기회예요. 얼마나 그냥 이런 거죠. 최근에도 보면은 우리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기,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바닥이었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맞서고 했었던 분들은 또 벌었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벌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뭔가를. 너무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그거 대출 많이 받으면 어떻게 요즘 뭐 대출도 그렇게 요즘은 뭐 대출 나오고 싶어도 안 나오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뭐 대출 안 나오면 대출 이제 어떻게 갚아 나가요?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시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신은 두려움 뒤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숨겨놓으셨다. 모든 사람이 두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두렵죠. 근데 두렵다고 안 하실 겁니까? 아니죠.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성공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예, 두려움에 어떻게 보면 경중이 있지만 두려움이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올수록 더 많은 성공을 하겠죠. 맞습니다. 더 큰 가시를 얻을 수가 있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야 됩니다. 네. 예, 그죠? 예.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그냥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에요. 예. 인생의 생애주기에 맞는 투자를 해라. 예.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자, 크게 보면 투자에 대한 방향성에 투자자 시장과 수요자 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 투자자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고, 이 수요자 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시장이에요. 자, 근데 투자자 시장은 대표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개발 이슈가 있는 시장이고, 수요자 시장은 철저하게 그냥 수요와 공급이에요. 어떤 지역에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요자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죠. 수요가 많은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장들은.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은 그냥 수요가 내가 판단을 해서 수요가 많은 시장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요가 많은 시장에 들어가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냥 이거는 판단하기 쉽죠. 근데 자, 이런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안정적이죠. 예,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런 투자는 약간 좀 보수적인 투자처고요. 자, 근데 투자자 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들어가니까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격을 좌우합니다. 심리가. 네. 근데 이 심리라는 놈은 오를 때는 가격이 확 올라요. 네, 네. 자, 재건축 재개발 오를 때 물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예, 물건 없잖아요. 네. 그죠? 물건 그래서 근데 반면에 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죠? 예,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자, 그런데 네. 제가 인생의 생애주기에 맞는 투자를 하라는 게 이런 거죠. 자, 수요자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분이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은퇴 시기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지금 망하면 안 되는 분들, 그렇죠. 그죠? 안정적인 예, 투자를 이런 분들 같은 하시고. 경우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그죠? 자, 하지만 지금 투자자 시장, 이런 시장들은 자, 지금 20대, 30대, 40대, 지금 앞으로 돈 벌 시간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안 해서 자산을 지금 벌지 않으면 언제 네. 투자합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투자자 시장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